자, 교과서 228페이지입니다. 228페이지에 있는 이런 문제 시험에 나온다. 문제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비가 3대 2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넓이의 합이 52파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닮은 비를 가르쳐 준 거죠. 사실 반지름의 길이는 닮은 비가 얼마다 라고 얘기했죠. 네, 3대 2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넓이의 값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닮은 비가 3대 2면 넓이 b는 얼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죠? 네, 제곱의 b니까 3의 제곱 9대 2의 제곱 4. 9대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대 4인 넓이를 더했을 때 52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9대 4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큰 원의 넓이를 9K. 그 다음 작은 원의 넓이는 4K. 이걸 더했더니 52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13K가 52파이가 되겠고요. 자, K 앞에 13으로 나누어 줄게요. 자, 그러면 4가 되면서 4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큰 원의 넓이를 9K로 뒀기 때문에 9 곱하기 K는 4파입니다. 그래서 큰 원의 넓이는 36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때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큰 원의 넓이는요, 반지름 곱하기 파이로 계산하죠. 그래서 반지름에다 반지름 곱해서 똑같은 걸 두 개 곱해서 36이 된다라는 것은 큰 원의 반지름이 얼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6c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원의 반지름은 6cm가 되겠습니다. 자, 1번 계산했던 것들 잠시 지우고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잠시 지우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지름의 길이가 1m. 이런 속이 가득 찬 쇠공을 녹여서 반지름의 길이가 2.5cm인 속이 가득 찬 쇠공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어서 이런 공이 있습니다. 쇠공이 이렇게 있는데요. 지름이 지금 중심을 기준으로 지름이 1m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조그마한 쇠공으로 이렇게 녹여서 조그마한 쇠공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 친구의 반지름을 가르쳐 줬습니다. 반지름이 얼마라고요? 네, 2.5cm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작은 쇠공의 지름은 어떻게 되죠? 지름? 네, 여기에서 여기까지 지름. 지름은 색깔을 조금 변경하고요. 좀 사이즈 펜 사이즈를 좀 조절했을 때 이 지름이 요거요. 요거는 2.5가 두 개니까 5cm가 되겠죠. 이거 갖고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맞습니다. 닮은 비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닮은 비가 자, 이쪽 큰 쪽 공에서 지름이 1m라고 얘기했는데 1m는 100cm입니다. 100cm 대 그에 해당되는 작은 공의 지름은 5cm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좀 간단하게 쓰고 싶어요. 100대 5라는 것을 간단하게 5로 나누어 주시면 닮은 비가 얼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예, 20대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녹여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커다란 공을 녹여서 작은 공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을 만든다라는 것은요, 원이 아니라서 부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피 B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데요. 닮은 B가 20대 1이면 우리는 부피 B가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예, 20의 세제곱 대 1의 세제곱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20의 세제곱, 20을 3번 곱할게요. 20 곱하기 20 곱하기 20이요. 계산하면 8,000대 1입니다. 즉 커다란 공은 작은 공을 8,000개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몇 개를 만들 수 있느냐? 8,000개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좀 지우고요. 이제 3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살짝 지우고 3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서로 닮은 두 직면체의 부피를 가르쳐 줬습니다. 부피가 54세제곱센티미터와 128세제곱센티미터야 라고 얘기했을 때에 건널비를 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3번에서요. A와 B의 부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A의 부피가 54요. 자, 54 세제곱센티미터일 때 B의 부피가 128이었습니다. 그래서 A와 B의 부피 B를 54대 128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좀 간단하게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대 128. 간단하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네, 요거 2로 나눠주시면 27대 64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27은요. 3을 3번 곱한 거죠. 64는요. 4를 3번 곱한 겁니다. 부피 B가 3의 세제곱 대 4의 세제곱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거 가지고 무엇을 알 수 있죠? 네. 자, 부피 B가 3의 세제곱 대 4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닮은 B가 몇 대 몇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3대 4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때 닮은 B가 3대 4일 때에 건널비의 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닮은 B가 3대 4면 넓이 B는요? 네, 이들의 제곱인 3의 제곱 대 4의 제곱이죠. 간단하게 만약에 계산해서 쓴다면 9 대 16입니다. 자, 이 사실을 가지고 이제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넓이 B가 9 대 16일 때 A의 건널비가 27이라면 B의 건널비 모르니까 X라고 둘게요. X는 얼만데? 라고 얘기하는 이 식을 풀라는 거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해서 9X는 16 곱하기 27입니다. 난 X를 구하고 싶은데 9가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9로 나누어 줄게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X는 48이 되겠죠. 그래서 B의 건널비는 얼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48제곱센티미터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1번에 3번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두 사각뿔인데요. 입체 도형입니다. 서로 닮은 도형이라고 얘기했고요. A의 부피가 32라고 얘기했습니다. 32세제곱센티미터고요. B의 부피가 108세제곱센티미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의 높이라는 것은 이 꼭지점에서 여기에 수선을 이렇게 내렸을 때 요 길이를 높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게 5일 때에 B의 높이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서 자, 이 아래쪽에다가 수선을 쭉 내렸을 때 생기는 요 변의 길이가 높이가 되겠는데요. 색깔 바꾸어서 표시하도록 할게요. 자, 이 B의 높이가 얼마야? 높이 모르겠어. X라고 하고 X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펜 두께를 조금 색깔 교체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A와 B의
부피를 가르쳐줘서 우리는 부피 B를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 1번에서 했었는데요. A의 부피가 32였고요. B의 부피가 108이었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이것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면요. 자, 4로 이거 나누어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8대 27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8이라는 것은 2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27이라는 것은 3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부피 B가 2의 세제곱 대 3의 세제곱이다 라는 얘기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A와 B의 닮은 B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닮은 B가 어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2대 3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높이의 B라는 것은 대응하는 모서리로 볼 수가 있고요. 닮은 B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네, 닮은 B가 2대 3일 때 2에 해당되는 모서리의 높이인 5대 3에 해당되는 모서리의 값인 높이 x야 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풀면 되겠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해서 2x가 15가 되겠고요. x 앞에 2로 나누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x는 2분의 1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b의 높이, 즉 x값은 얼마가 된다고요? 네, 2분의 15cm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척이 100분의 1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축도에서 1로 나타내는 것은 실제 거리는 100이야 라고 얘기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 닮은 B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 축도에서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4와 6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을 실제 얼마로 나타낼 수 있느냐라고 묻는데요.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축도에서 가로 4고요. 세로 6인 요런 땅의 넓이를 실제로 얘기하면 엄청 크겠죠. 모양은 비슷하겠지만 엄청 클 겁니다. 자, 그때 어떤 정도로 커지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닮은 B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1일 때에 여기가 100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즉, 100배로 커진다라는 얘기니까요. 가로가 4였는데 실제 길이는 400이 되겠죠. 100배니까요. 그 다음 축도에서는 6이었는데 여기에서는 100배니까 60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 넓이, 땅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죠? 400 가로 곱하기 6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산하시면요. 24만이 되겠죠. 단위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단위는 지금 여기에서 센티미터예요. 그래서 여기도 모두 센티미터들이고 곱하면 400cm 곱하기 600cm이기 때문에 24만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실제 넓이를 24만 제곱센티미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단위를 뭘로 하라라고 얘기했느냐면 제곱미터로 한번 해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단위 문제를 조금 체크하고 넘어가야겠는데요. 제곱미터라는 것은 미터 곱하기 미터를 하라라는 겁니다. 즉 1미터 곱하기 1미터를 하면 미터는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었는데요. 센티미터로는 100cm입니다. 마찬가지 1미터는 100cm예요. 그래서 1제곱미터라는 것은 100 곱하기 100, 100 곱하기 100이니까 만이죠. 만 제곱센티미터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했느냐? 1제곱미터라는 것은
만 제곱센티미터로 번역해서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한 24만 제곱센티미터를 제곱미터로 나타낸다면 네, 요게 쭉 없어지고요. 24 제곱미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E라는 각각의 각 C가 같다라고 얘기해서 동그라미 각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 ABC를 주고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오렌지색 넓이 ADE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두 삼각형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 A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E라는 삼각형은요. A각과 동그라미 각을 갖고 있는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삼각형이 또 있습니다. 어디 있죠? 색깔을 바꿔서 표시해 볼게요. 이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보니 요각과 그다음 동그라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삼각형과 빨간색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죠. 이렇게 겹쳐 있으니까 불편해서요. 분리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큰 삼각형 ABC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BC요. A각을 갖고 있고 C각이 동그라미 각이고 그 다음에 길이를 쓸 수 있는 거 써볼게요. 8하고 4가 합쳐졌으니까 12가 되겠고요. 6하고 2가 합쳐졌으니까 8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똑같은 방향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삼각형인데요. 동그라미를 갖고 있습니다. D가 있고요. A가 같이 맞췄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이 각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의 길이들을 나타낼게요. 이 길이가 4가 되겠습니다. 이 길이는 6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AED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ABC의 넓이가 80제곱센티미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얘 넓이가 얼마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두 개의 삼각형은 서로 닮음입니다. 자, 닮은 기호를 S라고 쓰니까 불편하죠? 자, 그러면 요렇게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닮음인데 대응변을 보니까 6에 해당되는 변이 10이에요. 그러면 대응하는 변의 길이 b가 곧 닮은 b죠. 그래서 닮은 b를 우리 알 수 있습니다. 12대 6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2대 1이죠. 자, 넓이에 집중하고 있고 넓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닮은 b를 알면 우리는 넓이 b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넓이 b가 얼마다? 네, 제곱의 b다. 즉 2의 제곱 대 1의 제곱. 그래서 4대 1이 되겠습니다. 넓이 b가 4대 1인데 4에 해당되는 ABC의 넓이가 80일 때 지금 1에 해당되는 AED의 넓이를 모르겠어. X라고 두고 계산하라 라는 거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해서 4X가 80이 되겠고요. X 앞에 4로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럼 X는 20, 단위는요.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4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AED의 넓이는 20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지금 축도를 그렸습니다. 축도를 그려놓고 AP 사이의 실제 거리가 얼마니? 라고 5번 문제는 묻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축도에서 AP의 길이를 구한 다음 축척을 이용해서 우리는 실제 거리를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확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여기 CBD 삼각형과 그 다음 자, 펜 두께를 조금 조절을 할게요. 색깔 조금
조절해서 PAB 삼각형이요. 이 파란색 삼각형과 빨간색 삼각형은 무슨 관계일까요? 네, 맞습니다. 닮음이죠? 왜요? 여기가 90, 90, 각이 똑같고요. 요 각을 동그라미라고 했을 때 여기도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막꼭지 각이라서 그렇죠. 두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두 개는 AA 닮음이죠. 자,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게 합쳐져서 좀 보기가 힘들다면 분리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요 삼각형. 직각을 끼고 있으면서 A, P, B. B는 동그라미 각입니다. 그 다음 요것과 자 파란색을 조금 요 모양에 맞게 세우도록 할게요. 직각 C가 되겠죠? 그 다음 동그라미 각은 B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각은 D가 되겠죠. 길이를 나타내면 이 길이가 15가 되겠고요. 그 다음 CB 길이가 5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 CD 길이가 6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축도에서의 AP 길이를 선생님은 구하고 싶다 라고 얘기했었죠. 닮은 B를 보니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15대 5라서 3대 간단하게 1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변도 3대 1이구나 라고 얘기해서 x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3대 1은 P인 x 대 6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요렇게 곱한 것은 요렇게 곱한 거하고 같다 라고 얘기해서 x는 18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도에서 x값은 18의 cm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도 적어줄게요. 18cm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좀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나서 실제 AP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척이 얼마라고 얘기합니까? 네, 10,000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길이는 축도에서 이걸 1로 나타냈을 때 실제 길이는 1 곱하기 10,000배를 한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축도에서 길이가 18입니다. 그럼 실제 길이는 18에다가 얼마를 곱한 거죠? 예, 18에다가 만을 곱해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길이는 180000이 되겠죠. 요게 실제 거리가 되겠는데요. 킬로미터로 바꾸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단위에게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색깔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요. 1m는 100cm입니다. 그 다음 자 1km는 1000m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을 2개 떼고 나면 실제 길이는 1800m고요. 그리고 킬로미터로 나타내라고 했는데 킬로미터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네, 1.8km라고 요 단위를 이용해서 고쳐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실제 길이는 1.8km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D 대 BC가 2대 3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AD와 BC를 가지고 있는 요런 대각선을 2개 그으면 이거 나비 넥타이 모양이 되겠습니다.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이 닮음이죠. 그리고 AD 대 BC가 대응변인데 2대 3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죠? 삼각형 AOD와 삼각형 COB의 닮은 비가 몇 대 몇? 네, 2대 3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닮은 비가 이렇다면 넓이 b는 어떻게 돼야 되죠? 제곱의 b니까 2의 제곱 4대 3의 제곱 9입니다. 그래서 넓이 b가 여기가 4면 여기가 9가 되겠죠. 근데 9에 해당되는 BOC의 넓이가 27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자, 그래서 4대 9는 4에 해당되는 넓이 몰라요. 삼각형 AOD 대 BOC의 넓이 27이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살짝 지울게요. 네, 지우고 이렇게 계산할게요. 그러면 9배의 삼각형 AOD의 넓이는 4 곱하기 27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AOD 앞에 9를 없애주기 위해서 9를 나눠주겠습니다. 나눠주면 네, 삼각형 AOD의 넓이는 4, 3,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이 길이, 이 넓이가 10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아까 27이었고요. 그 다음 이 두 삼각형의 b는 2대 3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를 더 이야기를 좀 알고 있어야지 이제 ACD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참고로 이야기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평행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평행선 사이에 자, 이런 삼각형이 있는데 요 길이가 3이라고 얘기할게요. 요 길이가 2다. 뭐 3대 2라고 하면 3K 대 2K라고 둘 수 있겠죠. 자, 길이의 b가 3대 2일 때 넓이의 b는 어떻게 되니? 라고 얘기하면 넓이의 b도 3대 2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행선 사이에서 우리는 높이를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높이는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수직으로 내린 값이 되거든요. 그래서 3K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넓이입니다. 2K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넓이인데 이 넓이는 높이가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길이 b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면요. 이걸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2 대 3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쭉 내렸을 때 높이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넓이 b가 곧 길이 b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ODC의 넓이만 구하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CD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에서 지금 길이 b인 2대 3이 곧 넓이 b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2에 해당되는 넓이가 12일 때 자, 삼각형 ODC의 넓이는 어떻게 되니? 라고 해서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 라고 얘기해서 2배의 삼각형 ODC의 넓이는 3 곱하기 12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ODC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니까 2로 나누어 주겠습니다. 나누어서 얘기를 하시면 삼각형 ODC의 넓이는 1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색깔 펜 바꿀게요. 이 넓이가 18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것은 ACD. 자, 색깔 좀 바꿔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색으로요. ACD 이 넓이를 구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자, 요 넓이를 구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12에다가 18을 더한 거기 때문에 30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ACD의 넓이가 30제곱센티미터다 라고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6번 문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2대3이다 라는 것으로 나비 넥타이 모양이 2대3이구나. 그거 갖고 넓이를 구합니다. AOD의 넓이를. 그런 다음 자 높이가 고정되어 있을 때는 자 밑변의 길이가 삼각형의 넓이 B와 동일해 라는 얘기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ODC의 넓이를 구했고 합친 ACD의 넓이도 구해 보았습니다.